진짜 우정은 드러나지 않지만 가짜 우정은 반드시 티가 난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가볍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다. 질투는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독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을 만나고 그중 몇몇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진짜 친구는 많지 않고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어딘가 불편함이 쌓여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소한 말투, 미묘한 표정, 내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이상한 침묵 같은 것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내가 흔들릴 때만 유난히 다정해지는 사람들. 이 관계의 본질은 사실 오래전부터 드러나 있었지만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함께 성장하는 친구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간 뒤에 서 있는 비교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편함과 피로감이 쌓이는 인간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고 가벼워지지만 가짜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하기 힘든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죠.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에 더 민감해지고 동시에 더 많은 걸 잃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가 바로 인간관계의 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내 앞에서만 미묘하게 톤이 달라지는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에게는 유난히 축하에 인색한 사람. 내가 힘들 때는 금방 달려오지만 내가 나아지면 이유 없이 멀어지는 사람. 이런 행동들은 소리 없이 관계를 갉아먹는 신호들이며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호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가장 단순하고 현실적인 기준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는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좋은 소식에 보이는 반응이다. 인간관계의 진짜 본질은 언제나 고요한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을 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특히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의 미묘한 표정과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장식된 말보다 솔직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행운 앞에서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마음의 깊은 층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오는지에 따라 관계의 결이 달라진다. 진심으로 당신의 기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에는 경쟁이나 질투가 아니라 안정과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속으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하나의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좋은 소식은 관계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계 안에 숨어있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한다. 당신이 노력 끝에 성취를 이루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빛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는 침묵으로 대답한다. 하나의 소식 앞에서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품고 있는 내면의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성장의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당신의 성취를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어떤 친구는 그때부터 조금씩 거리를 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당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란 점이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지만 자신의 비교심을 다스릴 힘이 없어 어색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또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기쁨을 축소하려 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괜히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 그들의 반응 속에는 이미 충분한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조금 더 나아진 순간을 함께 끌어올리려는 사람이다. 당신이 성장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이미 건강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당신의 빛이 자신을 더 어둡게 만들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축하의 말을 하면서도 표정이 굳고 당신의 성취를 듣고도 이야기의 방향을 슬며시 자신에게 돌린다. 이 차이는 아주 작은 순간에 불쑥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숨길 수가 없다. 좋은 소식 앞에서 드러나는 단 한 번의 표정, 그 짧은 순간이 바로 관계의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반응 속에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위치에 놓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관계에 어떤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가 이미 다 담겨 있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만이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진짜 친구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불행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반드시 어두운 구간을 통과한다. 실패, 상실, 관계의 붕괴, 건강의 흔들림 같은 것들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솔직해진다. 그래서 누군가의 진짜 민낯은 기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무너져 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나뉜다.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한 연민이 올라오는 사람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묘한 안도를 느끼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관계는 바로 이 순간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누군가의 첫 반응을 잘 살펴보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괜찮아? 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넨다. 그 말은 위로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정서의 방향을 보여준다. 반면 어떤 사람은 도리어 당신의 상황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이야기를 빼앗아간다. 또는 당신의 상처에 대해 과도하게 분석하며 오히려 당신을 더 작아지게 만들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위로 같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다. 당신의 불행이 나보다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 상황에서 내가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기도치 않게 흘러나온다. 불행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관계의 진실뿐 아니라 그 사람의 성숙도까지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고 당신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쓴다. 그들은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곁을 선택하고 상황을 해결해주는 것보다 당신이 회복하도록 여백을 만들어준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다루는데 서툴고 그 서툼이 때때로 잔인함으로 보이기도 한다. 너만 힘든 줄 아냐?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야. 같은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이고 공감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증거다. 당신의 불행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다. 어떤 관계는 당신이 잘 될 때는 곁에 있지만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애매한 거리를 만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당신 옆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보다 당신의 무너짐을 감당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회피한다. 반면 진짜 친구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안다.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머무르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힘든 시기에 누군가가 보여준 행동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행동 속에는 계산과 전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투, 속도, 시선, 침묵까지도 모두 신호가 된다. 그 신호를 모른 척하면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되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관계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불행 앞에서 함께 무너져 주거나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단단한 관계다. 반대로 당신의 고통을 자신을 돋보이는 기회로 삼거나 불편함 때문에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관계의 의미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의 어두운 순간을 진심으로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만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된다. 불행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잣대가 아니라 관계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제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붙들어야 한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침묵을 불편해하는지 존중하는지에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섬세한 순간은 말이 많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특히 침묵이 흐르는 몇 초의 시간은 사람의 성향과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는 가장 민감한 시험지다. 어떤 사람은 이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불편해하며 그 공백을 서둘러 메우려 한다.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가 결국 관계의 결 자체를 바꾼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의 내면을 공간으로 대한다. 이 차이는 작지만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는 본질적인 성향이다. 침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를 소음을 통해 유지하려 한다. 말이 끊기는 순간 관계가 흔들릴까 두려워하며 침묵을 일종의 공백이나 무시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억지로 말을 이어붙이고 의미 없는 농담이나 가벼운 질문으로 틈을 채우려 한다. 이 행동의 근원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가 아니라 불편함을 빨리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상대의 감정 상태를 살피기보다 자신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 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번잡해지고 마치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해야 하는 상태에 놓인 느낌이 든다. 반대로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에도 그들은 서둘러 그 공간을 메우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간격 속에서 당신의 감정이 정리되길 기다리고 감정의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어떤 관계는 말보다 눈빛과 호흡만으로도 서로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감각이 있다. 그들은 침묵을 비어있음이 아니라 함께 머무르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조차도 불편함이 아니라 안정으로 다가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침묵을 존중하는 태도는 배워서 갖추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여백에서 비롯된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떠들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착각한다. 반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상대가 편안해질 시간을 기다릴 줄 안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해보면 그 관계의 질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침묵을 태도로 오해하며 불만을 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침묵을 신호로 받아들여 그 옆을 묵묵히 지킨다. 누군가는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지만 누군가는 그 조용함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한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침묵 앞에서 더 솔직해지기 때문에 이 순간의 반응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결국 침묵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관계의 성숙도와 진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조용한 기준이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에게서 끊임없이 반응을 원하고 그 반응이 없으면 관계가 흔들린다고 느낀다. 반대로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이 없을 때조차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관계를 더 안정적이고 깊게 만든다. 당신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로 당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명확하게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의외로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말하지만 사실 관계의 진짜 민낯은 정반대에 있다.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오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그때는 상대가 잃을 것이 없고 당신을 위로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하거나
감정적 유대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순간에도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야 비로소 사람의 진짜 마음이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이 좋아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를 건네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을 느낀다. 이 감정은 질투라고 부르기엔 너무 속삭이듯 조용하고 경쟁심이라고 하기엔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종류의 감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보다 타인의 행복을 더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극명하게 갈라진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교의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관계의 중심을 잃는다. 가짜 친구는 당신이 예전보다 좋아져 보이는 순간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태도가 바뀐다. 처음에는 말투가 조금 건조해지고 다음에는 칭찬이 뜸해지며 어느 순간부터는 은근히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기 시작한다. 요즘 잘 나가네? 하고 말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표정은 웃는 얼굴이 아니다. 혹은 운이 좋았네 같은 말을 던져 당신의 노력을 우연으로 치부한다. 이들은 당신이 앞으로 더 멀리 갈 것을 두려워하고 당신이 자신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의 발전을 인정하는 대신 그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반대로 진짜 친구는 당신이 성장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경쟁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에게 위협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해한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의식보다 동료의식이 강하다. 복잡한 설명 없이도 너 잘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과장이나 예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달된다. 이들은 당신의 성장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을 견디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장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에서 티가 난다. 당신이 예전보다 바빠지면 요즘 사람 변했네라며 서운함을 표하고 당신이 새로운 환경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괜히 트집을 잡는다. 혹은 당신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발목을 잡는 말들을 한다. 그 정도면 그냥 만족해도 되지 않냐. 너무 욕심내다가 다 잃는다 같은 말들. 이 말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이 더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멀어지는 것이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당신의 성장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자극받고 자신의 삶도 더 단단하게 꾸려나간다. 그들은 비교 대신 응원을 선택하고 불편함 대신 축하를 드러내며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대신 함께 더 넓은 지평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결국 당신의 성장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호단. 당신이 나아갈 때 편안해하는 사람, 당신이 빛날 때 자연스럽게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친구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결국 평생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복이다. 5번째 신호는 당신에게서 이익이 사라졌을 때 보이는 행동이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언제나 이익이라는 단어와 아주 미묘하게 얽혀 있다.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이유에는 크든 작든 어떤 형태의 유익이 담겨 있다. 즐거움, 안정감, 위로, 지적 자극, 혹은 실질적인 도움까지. 관계는 서로에게 가치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차이가 분명하게 갈린다. 진짜 친구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온도나 기쁨을 가치로 삼지만 가짜 친구는 당신에게서 실질적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도 함께 사라진다. 이들은 당신이 힘들 때보다 오히려 당신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에 본색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전에는 정보를 나눠주던 사람, 인맥을 연결해주던 사람, 돈을 빌려주던 사람, 심리적 지지까지 제공하던 사람이었다면 그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흔들린다. 가짜 친구는 자신에게 주어지던 특정한 혜택을 관계의 당연한 구성 요소로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배신이나 다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다. 이 신호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 연락의 빈도가 점점 줄고 말투가 건조해지고 예전과 다르게 먼저 찾아오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단번에 달려왔을 일에도 이제는 바빠서 정신없어서라는 말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바쁨 때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어진 관계는 그들에게 투자할 이유도 사라진 것이다. 이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바라본다. 당신에게서 수확이 있을 때만 다정했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스스럼 없이 연락했고 자신의 필요가 충족될 때만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 순간 관계는 배터리처럼 방전된다. 연락은 귀찮아지고 약속은 부담스러워지고 당신의 고충에는 예전처럼 귀 기울이지 않는다. 마치 오래된 장식품처럼 취급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창고 구석으로 밀어넣는다. 이러한 태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다. 거래의 끝은 늘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찾아온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당신이 이익을 주든 말든 그 사실에 관심조차 없다. 복잡한 계산 없이도 마음이 향하고 손해를 봐도 괜찮고 함께 있는 시간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당신이 예전처럼 시간을 많이 내주지 못해도 예전처럼 도움을 줄 수 없어도 그들은 불편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본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친구들은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신에게서 이익이 사라졌을 때 떠나는 사람은 결국 원래부터 떠날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다만 지금까지 잠시 머물러 있었을 뿐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순간 떠나는 것이다. 그런 관계를 잃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정화다. 관계가 엉켜있기 때문에 삶이 무거워졌던 것이고 그들이 떠나야 비로소 당신의 인간관계가 가벼워진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 되어도 여전히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반대로 당신이 주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순간 태도가 변하는 사람, 연락이 끊기는 사람, 당신의 존재가 갑자기 의미를 잃는 사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친구의 자리에 있던 게 아니다. 단지 이익이 되는 상대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 당신에게서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남아있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6번째 신호는 당신의 한계를 이용하려는 본능이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감정적으로 취약한 순간,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 몸과 마음이 지친 때, 그리고 관계 안에서 자신감이 흔들릴 때, 이런 틈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삶에서 도망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는 바로 이 지점을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한계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더 다정해지며 한 발 더 다가와 당신을 지지하지만 가짜 친구는 그 틈을 본능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들은 당신이 강할 때는 조용하지만 당신이 흔들리면 뒤에서 슬며시 고개를 든다. 평소에는 별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친절해지고 당신이 약해진 순간 마음에 없는 위로를 건네며 경계를 허문 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끌고 가려 한다. 한계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상대의 본성이다. 누군가는 당신의 취약함을 보호해야 할 영역으로 여기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밀어넣을 수 있는 틈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이 판단할 힘이 부족해졌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울 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 평소에는 당신의 감정에 그다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당신이 무너져갈 때만 유난히 다정한 척한다. 하지만 그 다정함에는 온기가 없다. 당신을 돌보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취약함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들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섞어 넣는다. 네가 그런 시기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당신이 힘든 시기일 때는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 너 지금 한가하다며? 이거 좀 해줘. 돈이나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때를 이용해 미묘한 방식으로 의존하며 관계를 기울게 만든다. 이 모든 행동의 본질은 한 가지다. 당신이 방어력을 잃은 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는 태도. 가짜 친구는 당신의 한계 앞에서 더 정직해진다. 평소에는 숨기던 이기심과 경쟁심이 슬그머니 드러난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안도하고 당신이 주저앉는 동안 자신이 더 우위에 서려 한다. 그들은 당신의 약해진 모습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처럼 여긴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돕는 데 관심이 없다. 당신이 예전처럼 힘을 되찾으면 자신이 밀릴까봐 두려워한다. 반면 진짜 친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당신이 흔들릴 때일수록 말수가 줄고 조심스러워진다. 굳이 위로하려 하지 않아도 당신 곁을 묵묵히 지키고 필요 없는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기다려준다.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절대 그 틈을 건드리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이 다시 강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둔다. 이들은 당신이 약해진 순간에도 예의를 잃지 않고 자신이 그 빈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여긴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한계를 이해하려 하고 가짜 친구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한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약함을 함께 견뎌야 할 시간으로 보지만 가짜 친구는 그것을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순간으로 본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인생에서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강한 순간보다 약한 순간에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민감한 시기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한계를 손잡아주는 사람은 남아야 하고 그 한계를 손잡고 흔드는 사람은 떠나야 한다.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만이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안전지대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누구는 잠시 스쳐 지나가고 누구는 오랜 시간 곁에 머무른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곧 좋은 관계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관계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먼저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언제나 명확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해왔을 뿐이다. 상대가 내 좋은 소식에 보였던 미묘한 침묵, 내 불행 앞에서 드러내던 알 수 없는 밝음, 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던 불안함, 내가 성장할 때마다 점점 멀어지던 거리감, 이익이 사라졌을 때 갑자기 달라지는 온도, 그리고 내 한계를 이용하려는 순간의 날카로움. 이 모든 흔적들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너무 쉽게 끊지 않으려고 한다. 정든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괜히 나만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때로는 나쁜 관계라도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려 한다. 인간은 익숙함을 잃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은 오래된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믿는 것이다. 오래된 관계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관계가 가치 있는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먼저 알고 있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따라오고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는 원인 없이 피로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감정은 이유보다 앞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감정은 틀리지 않는다. 그동안 억눌렀던 불편함, 설명할 수 없던 이질감,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리감은
모두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보내던 신호였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기준이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다면 그 신호는 이미 답이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더 단단해질수록 함께 더 넓은 길을 향해 걷는 사람이다. 당신의 성장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당신의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받아들이며 당신의 침묵조차도 편안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억지로 설명하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스스로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짜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을 남기고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의심만 반복하게 만든다. 관계는 결국 마음이 느끼는 무게로 구분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관계는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은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깊은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많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곁에 두면 된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알려준다. 이제 당신은 이미 신호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신호를 믿을 때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곁에서 작은 생각의 불빛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계속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